몰이라는 것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이제 몰은 입자를 세는 단위예요, 단위. 그래서 우리가 좀 비유해서 좀 쉽게 이해하려면 이 그림에 보이듯이 우리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단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연필을 살 때 혹시 다스라는 거 들어봤어요? 그래서 연필 한 다스. 그럼 연필 한 다스는 연필 몇 자루가 들어있어요? 12자루가 들어가 있죠. 그쵸? 그래서 12자루, 12의 숫자를 1다스, 1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는 다스라는 그런 단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큰 숫자들을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뭐 12가 큰 숫자는 아니지만 우리가 만약에 학교에서 학생들을 위해서 연필을 한번 구입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몇천 자루가 넘어가잖아요. 그치? 그걸 다수로 만약에 사용하게 되면 그 숫자를 줄여서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옆에 있는 계란 한 판, 판도 단위죠. 계란 한 판은 계란 30개를 한 판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역시 학교에서 만약에 급식 때문에 몇천 개의 계란을 주문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 3,000개의 계란을 주문하고 싶다고 합시다. 그러면 3,000개의 계란 주세요 하는 것보다 100판 주문할게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3,000개를 100이라는 숫자로 줄여 사용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몰이라는 것도 입자를 세는 단위인데 우리가 이제 다루는 물질들이 우리가 옛날에 뭐 원자량 하면서 배웠겠지만 하나하나 질량이 너무나 작고 크기도 너무 작다 보니까 실제로 실험실에서 다루는 원자들의 양은 우리가 눈에 보일 정도의 양이라는 거는 결국 10의 뭐 22승계 이렇게 입자의 개수가 큰 양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일이 사용하기보다는 작은 숫자로 사용하기 위해서 몰이라는 단위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1몰은 몇 개를 1몰이라 그러냐면 입자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있으면 이거를 그냥 1몰이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한 거죠. 앞에서 몰에 대한 개념을 배웠는데 몰은 입자를 세는 단위라고 했잖아요. 뭐 입자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사람들이 종종 있으신데 입자라는 건 이제 크기가 작은 것들 그리고 딱딱한 것들을 뭐 입자라고 대충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입자라는 것을 쓸 때 원자 하나하나를 입자로 보기도 하고 원자가 서로 화학결합을 해서 이루고 있는 분자들도 입자로 봐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만약에 물 분자가 H2O잖아요. 그쵸? 그럼 물 분자가 지금 두 개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물 분자라는 분자의 입자수가 두 개인 거예요. 근데 이제 물 분자 하나당 물 분자 하나를 이루고 있는 원자의 개수는 몇 개예요? 산소 하나에 수소 두 개죠. 그럼 물 분자는 세 개의 원자라는 입자로 세 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몰을 사용을 하실 때 각각의 원자 개수를 쓸 때도 몰이 사용이 되고 분자의 개수를 쓸 때도 몰이 사용이 돼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여기 봅시다. 우리가 1몰이 몇 개였어요?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를 1몰로 한다고 지금 약속을 한 거잖아요. 여기 지수승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럼 만약에 어떤 공간 안에 분자가 3.01 곱하기 10의 23승계가 있어요. 그럼 그 공간 안에 분자가 몇 몰 있는 걸까? 6.02 10의 곱하기 10의 23승계의 반이잖아. 그럼 0.5몰이 있는 거죠. 그럼 어떤 공간 안에 분자가 12.04 곱하기 10의 23승계가 있어요. 그럼 그 공간 안에 분자가 몇 몰이 있는 거예요? 6.02의 2배니까 2몰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몰이라는 게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의 입자를 뜻하기 때문에 걔를 가지고 다른 원자들이 이런 식으로 큰 숫자가 나왔을 때 몇 몰인지를 환산해서 구해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럼 프린트를 채워봅시다. 이번에 원자, 분자, 이온 등과 같이 매우 작은 입자의 묶음을 세는 단위를 뭐라 그런다? 저 몰이라 그런다. 1몰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입자를 뜻했죠. 이 수는 뭐라 그런다? 아보가드로수라고 해요. 아보가드로수. 됐나요? 그럼 물 분자 1몰 안에 수소 원자는 몇 몰과 산소 원자 몇 몰이 들어있는가? 이걸 지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어렵지 않아요. 봅시다. 이걸 하는데 가끔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선생님이 차근차근 해볼게요. 이 공간 안에 물 분자가 두 분자 있어요. 그럼 이 공간 안에 들어가 있는 산소는 몇 개일까요? 산소 원자는 여기 한 개, 여기 한 개, 두 개죠. 그럼 이 공간 안에 있는 수소의 개수는 물 분자 하나당 수소 두 개씩 결합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두 개, 여기 두 개 하면 총 네 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물 분자가 두 개 있는 경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산소의 개수는 두 개, 수소의 개수는 네 개가 되는 거죠. 어렵지 않죠? 그럼 이 공간 안에 물 분자가 이렇게 해서 물 분자 자체가 이 공간 안에 10개가 있어요. 그럼 그 공간에 들어가 있는 산소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물 분자 하나당 산소 하나로 이루어져 있지. 그러니까 물 분자의 개수랑 산소 개수는 동일하겠죠. 그럼 수소의 개수는
물 분자 하나당 수소가 2개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수소의 개수가 그렇기 때문에 물 분자가 10개 있으면 이 공간 안에 총 수소 원자의 수는 20개가 될 거예요. 이해되나요? 그럼 이제 이 공간 안에 물 분자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있어요. 그럼 이 공간 안에 물 분자는 몇 몰일까요? 몰로 나타내면 1몰 있는 거죠. 1몰. 그렇죠? 그럼 이 공간 안에 산소 원자 수는 몇 몰 있는 거예요? 산소 원자는 물 분자 하나당 산소 원자 하나가 들어가 있으니까 분자 개수랑 똑같다 그랬죠? 그래서 1몰이 들어가 있는 거고 수소 원자는 몇 몰? 물 분자 하나당 수소 2개씩 들어가 있으니까 분자 수보다 2배 많으니까 2몰 있는 거죠. 어렵지 않죠? 그래서 아까 봤던 우리 프린트 여기 채워보시면 물 분자 1몰 안에는 수소 원자 몇 몰이 들어가 있다? 수소 원자 2몰과 산소 원자 1몰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해 가시나요? 그 다음 문제 이산화탄소가 2몰이 있어요. 그쵸? 그 안에 들어있는 총 원자 수를 구해달래요. 그러면 이산화탄소가 2몰 있을 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총 원자 수를 구해달라. 그럼 이제 이산화탄소가 CO2인데 이산화탄소가 이 공간 안에 2몰이 있대요. 2몰이. 됐나요? 그럼 이 공간 안에 들어가 있는 탄소는 몇 몰이에요? 이산화탄소 하나당 탄소 원자가 그 안에 하나 들어가 있으니까 이산화탄소 분자수랑 동일하죠. 2몰이고. 그럼 이 공간 안에 들어가 있는 산소 원자 수는 이산화탄소 하나당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산소가 2개씩이니까 분자수의 2배여야 되니까 4몰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 공간 안에 있는 총 원자 수는 6몰이죠. 6몰. 그렇죠? 다시 말하면 이산화탄소 2몰 있을 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총 원자 수는 6몰이다. 왜냐하면 이산화탄소 1개당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원자 수가 3개잖아요. 탄소 하나에 산소 2개.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분자가 2몰 있으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원자의 개수는 총 6몰이 되는 거죠. 됐나요? 그럼 6몰로 쓰면 될까? 안 돼. 왜냐면 여기 지금 총 원자 수는 몇 개인가로 물어봤잖아요. 그쵸? 이러면 6몰이 아니라 개수로 해줘야 돼요. 그래서 6몰은 어떻게 하면 돼요? 6 곱하기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하면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36.1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되겠죠. 이해하세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확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1번은 뭐예요? 다음 문자 1몰에 들어있는 원자의 양을 각각 구해달래요. 그럼 첫 번째 문제가 지금 에탄올이었죠. 에탄올. 그럼 에탄올이 1몰 있을 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원자의 양을 구해달래. 그럼 에탄올이 공간 안에 1몰이 있어요. 1몰에 에탄올이 있을 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탄소 원자는 몇 몰? 에탄올 하나당 2개의 탄소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2몰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수소는 총 여기 5개, 6개니까 6몰. 그 다음에 산소는 1몰 있는 거지. 1몰. 그치? 그러면 총 원자 개수는 몇 몰? 6, 7, 8, 9몰. 그쵸? 그래서 에탄올이 1몰 있을 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원자의 양을 몰수로 나타내자면 9몰로 쓰시면 돼요. 그럼 이제 오른쪽에 있는 아세트산을 봅시다. 아세트산이 또 이 공간 안에 1몰이 있대요. 1몰. 그럼 이 공간 안에 있는 탄소는 몇 몰 있을까? 아세트산 하나당 2개의 탄소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2몰 있을 거고 그 공간 안에 있는 수소는 여기 3개, 4개니까 그쵸? 4몰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산소는 여기 2개 있죠? 그래서 2몰. 그럼 얘네는 다 총 몇 몰? 그쵸? 8몰. 이렇게 해서 정리하면 됩니다. 그럼 몰과 질량 간의 관계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입자들이 몇 몰 있다. 그러면 그 입자들이 몇 g을 차지하는가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이제 나타내는 게 몰과 질량 간의 관계를 이제 말하는 건데 지금부터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울에 뭐가 있어요? 오른쪽에 탄소 원자가 있죠. 탄소 원자. 탄소 원자가 몇 개 있대요?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있대요. 6.02 곱하기 10의 23승 많이 봤던 숫자죠? 이 뭐예요? 1몰이죠. 1몰. 결국 탄소 원자가 1몰이 저울의 오른쪽에 쌓여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지금 저울이 수평이잖아요. 평형을 이룬다는 거는 지금 왼쪽과 오른쪽의 무게가 질량이 동일하다는 소리죠. 그럼 봤더니 왼쪽에 몇 g이래요? 12g이래요. 그럼 탄소 원자 1몰의 질량이 몇 g이다? 12g이다. 근데 탄소 12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그쵸? 탄소의 원자량이 얼마였어요? 탄소의 원자량 10이었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어떤 원소들의 그래서 원자들의 1몰당 질량은 그 원자량에다 실제 g을 붙이면 진짜 질량이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아까 탄소의 원자량이 우리가 12.0으로 계속 쓰고 있었잖아요. 그럼 탄소 1몰당 질량은 실제로 몇 g이냐면 12g이에요. 그럼 수소는 원자량이 몇이었어요? 1이었죠? 그럼 수소 1몰당 질량은 몇 g? 1g이에요. 그러면 산소 해보자. 산소는 우리가 원자량 몇이었지? 16이었죠? 그럼 산소 1몰당 질량은 몇 g? 16g이에요. 그럼 조금만 더 나가보자. 그럼 산소 0.5몰당 질량은 몇 g일까? 1몰당 질량이 16g이었으니까 0.5몰은 그거의 반이니까 8g이겠죠. 그러면 산소 2몰당 질량은 1몰이 16g이었으니까 2몰은 얘의 2배 해주면 되니까 32g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입자에 몰수가 나왔어요. 그러면 1몰당 질량은 그 원자량에다 그램 붙여주면 되는 거니까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사용해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브랜드를 채우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어요. 1몰의 질량은 땡땡, 화학식량, 원자량 또는 분자량에 그램을 붙이면 돼요. 아까 말했듯이 어떤 원자의 1몰당 질량은 뭐였어요? 즉 원자량에 그램 붙이면 돼요. 그럼 어떤 분자의 1몰당 질량은 어떻게 하면 돼? 분자량에다가 그램 붙이면 돼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물 분자가 2몰이 있을 때 그때의 질량을 구해달래요. 그럼 물 분자 1몰당 질량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 그럼 1몰당 질량은 어떻게 얘기를 했어요? 그치, 분자량에다 그램 붙이면 된다 그랬죠. 그럼 물 분자의 분자량부터 구하죠. 우리 여러 번 구했긴 했지만 물 분자는 산소 원자 하나랑 수소 원자 두 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수소가 1.0이고 산소가 16이니까 물 분자의 분자량은 18.0이죠. 그러면 물 분자의 1몰당 질량은 몇 g이겠어요? 18g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1몰당 질량이 아니라 2몰당 질량이니까 18에다가 뭐 곱해주면 돼요? 그렇죠? 2몰당 질량은 18에 곱하기 2 하면 되죠. 그럼 몇 g? 36g. 그래서 36g이 되는 거지. 그럼 그 밑에 문제, 이번에는 물 분자가 54g이 있대요. 그럼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물 분자의 몰수를 구해달래요. 안 어려워요. 물 분자 1몰당 질량 몇 g이었어요? 18g이었어요. 근데 몇 몰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54g이래요.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요? 겉에 거 곱하고 해서 해주면 되죠. 54를 18로 나누면 얼마겠어? 3몰이죠. 그래서 3몰이 됩니다. 그럼 교과서에 나와 있는 예제와 확인 3번 문제를 지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예제 문제 보자. 메테인이 0.5몰에 있을 때 그때의 메테인의 질량과 그 다음에 이 메테인에 포함되어 있는 수소 원자의 수를 구해달래요. 그럼 먼저 질량부터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메테인의 1몰당 질량부터 구해야 되겠지. 1몰당 질량은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저 분자량에다 그램 붙여주라. 그럼 메테인의 분자량부터 구해야 되겠네. 메테인은 탄소 하나랑 수소 몇 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4개. 그럼 얘가 탄소는 원자량이 12, 수소는 원자량 1.0이니까 다 더하면 16이 되겠죠. 메테인 1몰당 질량은 몇 g? 16g. 근데 지금 1몰이 있는 게 아니라 0.5몰 있죠? 그럼 몇 g이 되겠어요? 8g 맞나요? 그렇죠? 그래서 답이 일단 메테인 0.5몰의 질량은 8g이 되는 거죠. 그럼 두 번째로 메테인이 0.5몰 있을 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수소 원자의 수를 구하래요. 그러면 메테인이 얼마큼 들어가 있대요? 0.5몰이 있대요. 이 공간 안에. 그럼 그 안에 있는 탄소는 몇 몰이 있겠어요? 메테인 분자 하나당 탄소 하나 들어가 있으니까 분자수랑 같으니까 0.5몰이 있을 거고 수소는 분자수의 몇 배? 4배. 그럼 0.5몰 곱하기 4 하면은 몇 몰? 2몰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원자의 수, 개수를 쓰시오 그랬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2 곱하기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하면 얼마가 나오겠어요? 12.04 곱하기 10의 23승계로 풀어주시면 되죠. 됐나요? 그 다음 확인 3번은 포도당 9g이 있을 때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포도당의 몰수, 몰을 구해달라. MOL이 몰이죠. 그럼 해봅시다. 9g이 도대체 몇 몰이냐? 이걸 지금 구하라는 거잖아요. 그럼 포도당의 실제적인 질량을 알아볼 수 있는 건 1몰당 질량은 포도당의 분자량인 거죠. 그래서 포도당의 분자량을 지금부터 구해봅시다. 포도당은 탄소 6개랑 수소 12개랑 산소 6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럼 얘 분자량은 탄소 원자량 곱하기 6에 그쵸? 수소 원자량 곱하기 12에 산소 원자량 곱하기 6 해주면 되겠죠? 그럼 탄소는 원자량이 12, 수소는 1, 그다음에 산소는 16. 그래서 다 더하면 얼마가 나올까? 더해보시면 180이 나와요. 그러면 포도당 1몰당 질량은 몇 g일까요? 180g인 거예요. 근데 지금 9g이 있대.
몇 몰인지 모르겠는데, 그쵸? 그러면 이제 얘를 계산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쵸? 20분의 1몰이 나오겠죠. 그러면 20분의 1몰은 뭐 어떻게 100분의 몇이에요? 100분의 5니까 결국은 0.05몰이 답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몰과 질량 간의 관계를 배웠죠. 이제 몰과 기체 부피 간의 관계를 배울 거예요. 이제 몰이 우리가 알다시피 입자를 세는 단위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입자의 개수와 기체의 부피와의 관계예요. 어떤 관계가 있나 과학자들이 살폈더니 밑에 써 있는 것처럼 이런 관계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지금 박스에 이제 여러 가지 종류의 기체들이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맨 왼쪽에 있는 기체를 뭐 수소 기체라고 하고, 얘를 산소 기체라고 하고, 얘를 이산화탄소 기체라고 하고, 얘를 암모니아 기체로 가정을 해봅시다. 그랬더니 지금 박스가 다 동일한 부피의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입자의 개수가 다 몇 개예요? 4개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어떤 기체든 간에 기체의 종류에 상관없이 같은 온도, 같은 압력에서 같은 조건에서는 같은 부피 안에 들어가 있는 기체의 입자수가 같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입자의 개수가 같은 부피 안에 같이 들어가 있다 했을 때 조건이 있었어요. 조건이 뭐였냐면 같은 조건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같은 압력, 같은 온도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같은 온도, 같은 압력이 왜 필요한 걸까? 왜냐하면 온도랑 압력도 기체 부피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몰과 기체 부피만의 관계예요. 몰의 개수에 따라서, 즉 몰이 몇 몰이냐에 따라서 기체 부피가 어떻게 되느냐를 우리가 문제를 풀 건데, 이 부피라는 아이가, 기체 부피라는 아이가 입자의 개수뿐만이 아니라 압력과 온도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몰과 기체상의 부피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압력과 온도를 일정하게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어쨌든 그런 같은 조건, 같은 압력에서 같은 부피 안에는 기체가 같은 입자수가 들어가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럼 생각해 봅시다. 어떤 기체든지 1몰당 부피가 어떨까요? 같은 온도, 같은 압력에서. 1몰이라는 거는 6.52 곱하기 10의 23승계죠. 그러니까 이산화탄소의 1몰의 부피랑 그 다음에 산소기체의 1몰의 부피랑 수소기체의 1몰의 부피는 같은 온도, 같은 압력에서 다 같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이제 같은 온도, 같은 압력에서 표준 상태라는 게 있어요. 0도씨 1기압. 그래서 0도씨 1기압에서는 어떤 기체든 상관없이 결국 그 1몰당 기체의 부피를 측정을 해보면 22.4리터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럼 앞에서 일단 기체의 부피가 온도 압력에 영향을 받는다고 배웠으니까 그걸 조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거 다 중학교 때 배웠던 거예요. 일단 외부 압력이 커지면 기체 부피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작아지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추가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갈수록 하나씩 느는데 추가 하나 있을 때는 외부 압력이 이만큼인데 추가 2개 있으면 외부 압력이 커지고 추가 3개 있으면 외부 압력이 더 커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온도가 같고 안에 입자의 개수가 같을 때 외부 압력이 커지면 부피는 작아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실생활에서는 이게 이제 오른쪽 그림이 선생님이 이제 블로그에서 펴온 건데 어떤 이제 과자 봉지가 있죠. 그래서 왼쪽 그림은 지금 비행기를 타기 전이고 오른쪽에 비행기를 탄 후에 그 과자 봉지의 부피를 지금 비교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는 집에서 찍은 거겠죠.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봉지 안에는 질소기체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야지 과자가 부스러지지 않기 때문에 이제 소비자가 먹기 전까지 질소기체가 차 있어서 어느 정도 부풀어 있지만 그래도 약간 여기 구겨져 있는 모습들이 보이죠. 그런데 오른쪽으로 가서 비행기에 갔더니 어떻게 했어요? 빵빵해졌죠. 그 소리는 뭐예요? 이제 비행기가 하늘을 날아오르죠. 이제 날아오르면은 기압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알고 있어요? 그렇죠. 하늘 위로 날아갈수록 그렇죠? 기체의 개수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높은 산에 올라가면은 막 이제 막 메스껍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게 산소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비행기가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은 공기의 양이 줄어들어. 공기의 양이라는 거는 이제 공기는 사방으로 움직이면서 어떤 물체를 짓누른단 말이에요. 우리는 느끼지 않지만. 그래서 지표면에서는 1기압으로 모든 물체들을 이렇게 압력을 가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비행기가 상공으로 올라갔어요. 비행기가 찬지 미안해. 그러면 외부에서 가해지는 압력이 어떻게 돼요? 줄어버린다고요. 왜요? 외부의 공기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러므로 인해서 외부 압력이 작아지니까 과자 봉지가 부푼 거죠. 이해하시죠? 그러면 기체의 온도와 부피와의 관계 이미 다 알고 계셔요. 그렇죠? 입자 개수가 같고 여기 보다시피 외부 압력이 똑같아요. 그럴 때 온도가 올라가면 부피는 어떻게 돼요? 그치, 커지죠. 왜냐면 이제 온도라는 거는 에너지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옛날에 얘기한 적이 있겠지만 우리 녹는 점, 끓는 점 얘기하면서 어쨌든 외부에서 에너지가 가해지면 분자들이 그 에너지를 흡수한단 말이에요. 흡수하면 얘네들의 움직임이 어떻게 돼요? 엄청 활발해져요. 그럼 온도가 올라가면서 얘네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면서 벽면을 더 센 속도로 치겠죠. 치다 보니까 밖으로 밀리면서 부피가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생활에서는 우리가 뭐 타본 친구도 있고 안 타본 친구도 있지만 이 열기구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돼요. 이제 여기에 점화기가 있어요. 점화기. 그쵸? 그래서 불을 점화시켜서 이 안에 있는 공기를 데워주게 돼요. 데워주면서 얘네들이 부피가 커지면서 밀도가 작아지면서 하늘 위로 뜨게 되는 게 그 관계인 거죠. 그럼 이제 몰과 기체 부피와의 관계를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앞에서 얘기를 했지만 같은 온도, 같은 압력에서 같은 공간 안에, 같은 부피 안에 들어가는 입자의 개수는 기체의 종류에 상관없이 동일하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 어떤 기체든 종류에 상관없이 표준 상태에서, 평균 상태라는 건 0도씨 1기압이죠. 0도씨 1기압에서 1몰당 차지하는 부피는 22.4리터라는 거를 잊지 마세요. 프린트를 채워보면서 문제를 풀어봅시다. 같은 온도와 압력에서 같은 부피의 기체 속에는 기체의 종류에 관계없이 어떤 분자가 들어가 있다? 그렇죠. 같은 수의 분자가 들어가 있다. 그럼 기체 1몰의 부피는 땡땡 표준 상태, 다시 말하면 0도씨 1기압에서 모든 기체 1몰의 부피는 몇 리터였다? 22.4리터였죠. 그럼 이제 바로 문제를 풀어봅시다. 0도씨 1기압이라는 건 표준 상태에서 산소의 질량이 64g이 있대요. 그때 산소의 부피를 구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건 기체의 개수와 부피와의 상관관계였잖아요. 근데 문제에서 지금 질량으로 주어졌죠. 그러니까 이 질량을 산소의 기체 개수로 변화시켜야 되지. 다시 말하면 산소 질량이 64g일 때 이때의 산소는 몇 몰인가를 우리가 계산을 해내면 되겠죠. 그럼 산소 1몰당 질량은 어떻게 했었어요? 그치, 산소의 분자량에 그램 붙이면 됐죠. 그럼 산소라는 애가 지금 산소 원자 두 개로 이루어져 있는 거잖아. 산소 기체가. 그쵸? 근데 산소의 원자량이 16이었으니까 얼마예요? 32가 산소 기체의 분자량이에요. 그럼 산소 기체 1몰당 질량은 32g이 되겠죠. 근데 몇 몰인지 있는지 모르겠으나 현재 주어진 값이 64g이네요. 64g은 32g의 2배니까 결국은 산소의 질량이 64g일 때는 그 안에 산소는 2몰 들어가 있는 거네. 그럼 그때 산소의 부피를 구해야 달래요. 표준 상태에서. 그쵸? 그럼 표준 상태 1몰당 부피가 얼마였어요? 22.4리터였죠? 근데 지금 산소 기체가 2몰 있으니까 그쵸? 몰수가 증가하면 그거에서 비례만큼 부피도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44.8리터인 거예요. 그쵸? 그래서 몰수의 비례만큼 부피가 증가한다. 같은 온도, 같은 압력에서. 당연하죠. 기체가 개수가 많아지면 당연히 부피는 증가하는데 많아진 만큼 비례해서 증가한다고 생각해 드리면 돼요. 됐나요? 그다음 다음 문제 밑에 거 풀어봅시다. 역시 이것도 0도씨 1기압 표준 상태에서 이번에는 부피가 재워졌어요. 부피가 11.2리터래요. 바로 나와야지. 0도씨 1기압에서 부피가 11.2리터 어떤 기체라는 뜻은 상관없이 얘는 몇 몰일까? 그쵸? 1몰당 몇 리터였어요? 22.4리터였잖아요. 근데 11.2는 22.4를 반으로 나눈 값이죠. 결국은 이산화탄소 부피가 11.2리터 있다는 거는 1몰의 반인 0.5몰의 이산화탄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는 이산화탄소의 질량을 구하래요. 다시 말하면 이산화탄소 0.5몰당 질량을 구하래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이산화탄소 1몰당 질량 구해서 반으로 나누면 되잖아요. 그럼 이산화탄소 1몰당 질량은 어떻게 구해요? 저 분자량에다 그램 붙이면 되죠. 그러면 이산화탄소는 탄소 하나와 산소 두 개로 이루어져 있죠. 탄소는 원자량이 10이었고 산소는 16이었으니까 계산하면 44가 나와요. 이산화탄소 1몰당 질량은 44g인데 우리가 지금 주어진 값은 1몰당 질량이 아니라 0.5몰의 질량이니까 몇 그램? 22g이 되겠죠. 이해하시겠나요? 그러면 우리 교과서 4번과 5번 확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4번 먼저 볼게요. 0도씨 1기압 표준 상태죠. 뷰테인 기체가 29g이 있을 때 그때 부피를 구하래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건 기체의 개수와 부피와의 상관관계인데 역시 얘도 지금 질량부터 나왔죠. 그러면 이 질량을 개수로 변화시켜야 되죠. 다시 말하면 이 뷰테인 기체 29g이 몇 몰이냐를 먼저 구해야 되는 거예요. 부피를 구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봅시다. 1몰당 질량을 알아서 29g 도대체 몇 몰이냐를 유추해 내야 되는 거지. 그럼 뷰테인의 1몰당 질량은 뷰테인의 분자량에다 그램 붙이면 된다 그랬죠. 그럼 뷰테인은 탄소 4개랑 수소 10개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럼 탄소는 원자량이 12, 수소는 1이니까 하면 어떻게 돼요? 48. 그렇죠? 그리고 10이죠. 그러면 58.0 나오나요? 됐나요?
그럼 뷰테인의 1몰당 질량이 몇 그램? 58g인데 지금 58g이 있는 게 아니라 문제에서는 29g이 있는 거네. 그럼 29g은 58에 얼마예요? 반이죠. 그래서 결국은 뷰테인은 0.5몰 있는 거예요. 그럼 문제에서 뷰테인 기체 29g의 부피라는 거는 뷰테인 기체 0.5몰의 부피를 구해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0.5몰의 부피 우리 쉽게 구할 수 있죠. 기체 종류에 상관없이 0도씨 1기압에서 0.5몰의 부피는 1몰당 부피가 몇 리터였어요? 22.4리터였지. 그러면 0.5몰 그거의 반의 부피는 22.4리터의 반인 11.2리터가 되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풀어봅시다. 0도씨 1기압 역시 표준 상태에서 어떤 기체의 밀도가 1.25g per 리터래요. 이 기체의 분자량을 구해보래요.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가정을 해야 될 게 뭐냐면 일단 밀도라는 것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밀도가 뭐예요? 지금 이 기체의 밀도가 1.25g per 리터라는 거잖아. 그럼 밀도는 뭐예요? 이 단위만 보고 유추할 수 있어요. g은 뭐예요? 그죠? 질량이죠. 그다음 리터는 부피. 그래서 밀도라는 건 부피분의 질량을 뜻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밀도라는 것을 값을 제시할 땐 어떤 걸 가정을 하냐면 이제 기체의 밀도를 지금 알아보는 거잖아요. 그럼 기체들이 이렇게 어떤 공간 안에 퍼져 있겠죠. 그렇죠? 퍼져 있어서 이 공간 안에 이제 일정한 부피 안에 들어간 기체의 질량을 일단 밀도라고 하는데 뭐를 가정을 하냐면 밀도를 우리가 기체의 밀도는 이 공간 안에 있는 기체의 밀도나 아니면 공간을 좀 더 크게 잡아요. 이 공간 안에 있는 기체의 밀도나 이 공간 안에 있는 기체의 밀도나 다 동일하다고 봐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기체의 밀도를 제시를 할 때 기체가 모든 곳에 다 골고루 잘 퍼져 있다는 것을 가정하고서 밀도를 이제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쏠려서 어느 공간에 더 많이 있고 한쪽은 뭐 덤성덤성 있다 이게 아니고 온 공간의 기체가 평균적으로 쫙 다 골고루 퍼져 있다는 거를 가정해서 밀도를 측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주어진 공간을 어떤 범위로 잡든 간에 밀도값은 항상 동일하다고 보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이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우리가 쉽게 쓰는 부피를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부피값 중에 제일 많이 여지껏 사용했던 게 뭐예요? 22.4리터. 그래서 22.4리터로 부피를 우리가 인위적으로 잡는 거예요. 어떤 부피를 잡든 간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기체의 질량을 해서 밀도값은 동일하기 때문에 부피는 우리가 원하는 부피로 잡으면 돼요. 그러면 지금 표준 상태였잖아요. 그렇죠? 그럼 표준 상태였는데 우리가 부피를 22.4리터로 잡은 거잖아. 그렇죠? 그럼 22.4리터에는 몇 몰의 기체가 들어가 있는 걸까요? 그렇죠? 우리가 배웠죠. 표준 상태에서 1몰당 그렇죠? 기체의 부피는 22.4리터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여기 안에 들어가는 질량은 이 기체의 1몰당 질량이 되는 거예요. 그게 몇이다? 1.25g per 리터다. 그럼 1몰당 질량을 우리가 지금 구하게 되는 거잖아. 일단 거기부터 구해볼게요. 그럼 1몰당 질량을 한번 구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값을 x로 넣으면 x값은 22.4리터 곱하기 1.25g per 리터를 하면 되겠죠? 그럼 계산하면 28g이 나오는 거죠. 됐나요? 그러면 이 기체의 1몰당 질량은 28g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기체의 분자량은 몇이겠어요? 분자량은 그렇죠. 28인 거죠. 우리가 아까 배웠지만 앞서서 배웠지만 그저 분자량에다 그램 붙이면 그 분자 1몰당 질량으로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 기체의 분자량은 28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